은빛시니어학교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예술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혜민이라고 합니다. 아트피 예술심리연구소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노인 여러분들과 또 아이들 여러 이제 대상군을 만나면서 심리 상담과 예술활동 기획, 문화를 기획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척교회 은빛시니어학교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번 학기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또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에 대한 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아주 손쉽고 또 오감을 또 사용하는 쉬운 프로그램으로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택배로 저희 은빛시니어학교 예술활동 키트가 도착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에 보면 이렇게 패킹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은빛시니어학교에서는 재료를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은 전혀 접하지 못한 이 엄청난 크기의 캔버스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봉지를 열어보면 각각의 키트들 순서들이 이렇게 획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획이 거고요. 5획이, 3획이, 1획이 이런 식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예술활동 준비물이 있지만 어떤 순서는 준비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저희가 쉽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술활동은 집 어딘가에 보물 상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수업을 할 때마다 잘 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택배로 발송해 드린 상자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이름이 있고 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수업 교재가 나옵니다. 수업 교재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1회기 내 마음의 집을 활동할 텐데요. 그럴 때는 이 파일에서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렇게 꺼내주시고 파일은 잘 두고 이번에는 또 색연필이 이번 회기에는 필요합니다. 이 색연필과 또 어떤 분들은 크레용이 배송이 되었을 텐데요. 크레용도 또 색연필도 똑같은 12색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의 옛 고향을 떠올려 보시면서 고향의 봄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노래를 불러보실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들의 옛 고향을 떠올리면서 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감동받은 이 느낌을 가지고 나의 옛 고향, 내가 살던 옛 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의 집, 아까 불렀던 고향의 봄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 풍경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을 것인데요. 자유롭게 떠올려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어린 아이들처럼 손을 움직여 보면서 상상하면서 그려주세요. 제가 살던 옛날 집은 전 사실 고향이 신정동입니다. 고척교회 근처에서 살았어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잘 보냈는데요. 저처럼 그림을 아이같이 이제 그려주셔도 되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색깔을 고를 때는 내가 편하게 또 이 느낌 저 느낌 떠올려 보시면서 편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희 집은 창문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집은 길 한복판에 집이 있어서 집에 드나들 때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을 알게 되니까 그게 참 쑥스러워서 제가 좀 고민도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지붕이 있었고 이빨이 빠졌을 때는 저희 아빠랑 저희 언니랑 이빨 뺀 것을 지붕에다 던지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 떠오르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다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붕이 옛날 지붕이라서 이렇게 모양이 독특하게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벽돌집이었고요. 제가 살던 집은 문이 크게 있었는데 사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려고 하실 때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못 그리셔도 돼요. 네. 손이 가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집 옆에 나무가 바로 붙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집을 그리려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도 옆에다가 그려보고 싶었고, 특별히 이 활동은 좀 다양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좀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향집이 좀 떠올라서 울기도 하시고 그리워서 뭉클해 하시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색칠을 하고 싶으시면 색칠을 하셔도 되고요. 손에 힘이 없어서 색칠하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게 색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활동은 소근육, 협응 능력, 또 손에 자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텐데 또 방아쇠 증후군도 많이 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손의 기능을, 근육을 원활하게 또 향상시켜주는 활동이 되기도 해요. 가운도 색칠해주고 또 제 그림과 똑같이 그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신의 고향 집을 떠올리면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밖에서, 집 밖에서 저희 언니랑 정말 많이 놀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고무줄 놀이도 하고요. 땅 따먹기 하고 또 밤이 찾아올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실 때 막 들어가서 집을 막 청소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희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저희 가족들만 이 집의 구성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동네 이 집이 다 바뀌어서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최근에 저도 이제 다시 개봉동에 살다가 고척동에 다시 오면서 예전에 살던 집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 집 터는 다 사라지고 멀리서 이제 건물 리모델링 된 건물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는 네모난 칸은 저희 집 옆에 있었던 신목 제1의원이 있는 천일빌딩. 천일빌딩 하시면 아실까요?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이 건물을 참 좋아했어요. 그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여기 있는 의원을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신목 제1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감기 걸리면 꼭 언니랑 엄마랑 가서 치료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햇살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싶네요. 바탕을 표현해도 되고요. 다 색칠을 못 하시겠으면 저처럼 뜨문뜨문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집 대문이 이렇게 빨갛게 썩던 것 같고요. 땅도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은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그 시절에 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물이 가득 그 길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비 올 때면 꼭 무릎을 걷고 다녔던, 우산 쓰고 무릎 걷고 물이 첨벙첨벙 차오르는 그 골목을 다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고 어울리는 색으로 다시 집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구조는 아니었지만 다락방에서 언니랑 책 읽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대략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이 잘 표현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상해서 그 시절의 느낌들을 담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저희들이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한 주마다 매주마다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고향을 생각하면서 좋은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혀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저희가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고 그 풍성하게 내면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희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심리 판독 안내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 그림 활동이 잘 그리는 활동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담긴 나의 심리, 나의 심리적인 특성, 이런 개성들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이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림에서 저처럼 이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신 분들은 저는 3가지 이상을 썼어요. 근데 색깔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색깔을 저처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색깔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저처럼 색깔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 색깔은 얼마나 표현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림의 형태가 크게 표현이 되었는지 작게 표현되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나무는 작지만 집 크기는 좀 크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 시절 나의 환경을, 집이 주는 환경이 참 컸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림에서도 내 어린 시절의 집이 작았으면 나는 집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집이 컸으면 집의 큰 구조에 잘 담겨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환경이 참 컸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크기가 저는 크지 않고 좀 작게 표현이 됐는데요. 원근감을 줘서 좀 작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나무의 크기는 자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자아가 뭐냐고요? 자아는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나의 성격, 나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특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큰 사람들은 자아가 좀 커서요, 자기 표현도 많이 하고 좀 자기 뜻대로 좀 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가능성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작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의 뜻을 좀 맞춰주기도 하고, 또 어울리기에도 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무 크기를 적당하게 그립니다.
색채가 저는 나무에 알록달록하게 표현을 했는데 나무 열매가 좀 많은 경우죠. 열매를 그리시는 분들은 좀 성취감, 만족감을 추구하는 성격이시라서 좀 주변에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좀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몰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가지가 좀 저는 많은 편인데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표현될 가능성이 크고 나뭇잎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좋게 또 잘 경영을 한다면 창조 활동을 하는데 또 주변의 관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안 환경을 집으로 점검을 해보고 나무를 그리신 분들은 나무 내적인 자아를 한번 탐색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많이 그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어요. 네, 어린 시절엔 제가 내성적이었고요. 많은 사람들과 활동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관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많이 한 경우는 관계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성향입니다. 네, 그 사람을 많이 그리신 분들의 특징은 이게 좀 외향형인 경우, 어울리기 좋아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그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간단한 심리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 풍성한 이야기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좀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주시고 이 뒤에 또 어린 시절 추억들을 기억나는 추억들을 또 떠올려 보시면서 일기를 한번 써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저희들의 내적 만족감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흐릿해진 기억력을 또 잘 기억할 수 있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집을 저희 나중에 이 작품 전시회 할 때 다양한 그림들을 또 많이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